각이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주말입니다. 이제 선뜻해졌어요. 아침에 뭐 서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동네는 이제 이불을 좀 끌어당겨야 되는 새벽에는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날씨가 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주무셨나요? 미국 시장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조금 또 거친 이게 사투리인가요? 시겁하셨죠. 네. 보통 만만한 장세가 아니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애플이 장중에 몇 프로 빠졌는지 아세요? 8% 빠졌습니다. 8% 빠졌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네. 다시 반등을 하면서 0.07% 올라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애플이 반등했다는 건 좀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8%까지 빠졌다는 게 어제 말씀드렸던 숏 숏이 줄어 있었죠. 즉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줄어 있었는데, 공매도 세력들이 시장이 하락하자 더 가열차게 들어왔다. 이 표현, 이 해석이 상당 부분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재기종 용법이라고 해서 조지 소로스가 얘기했던 재기종 용법, 즉 자기 강화. 이 재규정 용법이라니까 어렵지. 무슨 말인지. 자기 강화. 그러니까 하락이 시작되다 더 하락이 시작될 거야 해서 공포감에 파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거 더 하락이 될 테니까 이번에 먹어야 되겠어 하는 매도 세력, 숏 세력도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우러져서 더 시장이 빠졌다. 그러니까 지금 장중 나스닥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게 충분히 다 빠졌다? 한 5% 정도 빠졌죠? 네, 충분히 다 빠졌다라고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승장에서 보면은 보통 한 10% 정도 조정받으면 건전한 조정이고 필요한 조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예, 그 정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장중에 그냥 하루만 얼마나 강했던 장이었는지 10%를 그냥 이틀 만에 회복을 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조정이 마무리되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어제 더 왜 못 샀을까? 현금 비중을 더 줄였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마저도 들 수 있는 그런 미국 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애매한 뉴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정리를 한마디로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몇 마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폭락세 장중 회복했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던. 그리고 두 번째, 채권 시장 무지무지하게 혼란했다라는 거. 제가 그냥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저도 놀라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미국 채권 시장에 정말 무슨 미국 채권 시장에 예언가가 나타났다, 뭐 이런 느낌. 깜짝 놀랐어요. 얘기한 대로 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데, 그러면서 더불어서 걱정되는 건 미국 채권 시장에 투자하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미국 채권 가격이 올라오는 이 시점에 채권 비중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드린 것 같아요. 얼마나 세게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뭐 잘 모르니까 뭐 얼마나 세게 얘기하겠어. 그리고 예측이 되겠어요. 그래서 근데 얘기는 했는데 잘 피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뭐가 왔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는 게 뭐냐면, 제가 채권 전문가가 아니고 거기다가 미국 채권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미국의 채권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하는 채권 스케줄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국채 발행 스케줄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분명히 분위기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나와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번에 또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 이번엔 1,080억 달러? 네. 예, 1,000억 달러의 채권 발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채권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네. 그것도 상당히 큰 폭, 두 자릿수. 10bp 이상 빠져나가면서 훅 하고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채권 가격이 훅 하고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채권에는 봉이 있어. 채권 가격이 훅 하고 오르면 어떻게 돼? 예, 채권 가격은 떨어졌다라는 거. 채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 상당한 혼란이다. 주식시장은 패닉에서 회복되고, 이건 단기에 10% 빠졌으니까 패닉이라고 할 만하죠. 단기 패닉에서 회복이 됐고, 채권시장 혼란에 빠졌다. 이것이 미국 시장에서 정리할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상으로 중요했던 건 실업률이 상당히 떨어졌다. 실업률이 8.4% 나왔는데 전월 10.2%보다는 8월 실업률이 상당히 크게 하락하면서 양호한 흐름. 그리고 시중에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죠. 2차 팬데믹 비슷한 상황들, 다시 줄지 않고 늘어나는 이 상황들이 우리나라 지금 그 2.5단계 봐서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다시 고용을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고용이 악화됐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아주 신기한 뉴스가 하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프트뱅크가 이번 상승장 흐름에서 수십억 달러의 콜옵션을 매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냥 주식을 매수한 것도 아니고 콜옵션을 매수했다? 콜옵션은 뭐예요? 콜옵션, 콜 부르는 거죠. 여기서 콜을 할 때 주식시장에서 콜에서 부른다는 건 뭐냐면 사겠다는 얘기죠. 사겠다는. 풋 한다는 건 판다는 얘기인데 사겠다는 옵션. 내가 너 주식을 사는 게 아니고 살 수 있는 권한 같은 거가 되겠죠. 살 수 있는 권한을 매수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레버리지가 상당히 크죠. 예를 들어서 살 수 있는 권한은 뭐 100% 점검을 다 내야 돼? 100달러짜리 주식을 100달러를 주고 해야 돼? 그럴 필요 없죠. 한 10달러만 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수십억 달러. 그럼 본질 시장에서는 얼마? 수백억 달러의 효과가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안 믿어지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물량이 나왔다라는 것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 지금 위기와 공포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밀어 올려가지고 자기네 투자한 가격을 올려가지고 아니면 상장할 수 있게 해가지고 빠져나오려고, 아니면 또는 시장을 너무 좋게 봐서 이것만이 미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IPO 시장 이전 프리 IPO 시장, 즉 비상장 스타트업이나 이런 쪽에서 투자를 했던 것을 그냥 상장 기업들이 있는 시장에서 투자를 한 것이냐, 근데 그것도 아주 공격적으로 한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잘 이제 해석이 나와야 되겠고, 해석이라기보다 해석은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이거 뻔한 얘기인데 정말 그랬느냐는 거예요. 사실 근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 정말 묘한 참 뭐 뉴스를 보고 뭐지? 이게 목미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뭐지?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예요. 아니 세 가지 정도가 되겠군요. 기존의 IPO, 프리 IPO, 그러니까 IPO 이전, 상장 이전 시장을 노크하고 거기를 공략하던 소프트뱅크가 아니다, 그냥 아예 그냥 글로벌 플랫폼을 사야 된다, 그게 답이다 라고 해서 그쪽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주가를 띄우고 싶은 욕망이 있었던 건지. 설마 이건 아니겠지. 이건 미친 짓이거든요. 이거는 미친 짓이에요. 이 설마 이건 아니겠지. 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배제하는 게 훨씬 더 당연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떠올라. 이거 뭐지? 이러면서 여러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네, 우리 같은 사람 뭐지? 이러면 뭐지? 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신기해요. 이거는 한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수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우는 0.56%, S&P는 0.81%, 나스닥은 1.27%, 러셀 2000에서 0.36% 떨어졌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나스닥 1.27% 떨어진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겠지만 이건 놀랄 뉴스 아니라는 거예요. 장중에 쫙 빠졌다가 올라왔어요. 근데 장중에 이 발언 저기가 있었거든요. 실업률 발표가 있었거든요. 실업률이 상당히 양호한데 쫙 흘러내렸다는 거죠. 아마 여러 가지 해석을 했을 거예요. 첫 번째, 일단 어제 흐름들이 이어졌다. 어제 워낙 폭포수처럼 떨어졌으니까 달리던 자동차 바로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그 탄력으로 더 가겠죠. 그래서 더 떨어졌다라는 해석이 하나 있고요.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실업률이 좋게 나왔네? 그럼 어떻게 돼? 실업률이 좋게 나왔네? 우리 이전에 들었던 연준 의사 발언, 우리 독일마을 분들은 그거 해석해야죠. 연준 의사들께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금리 올리는 거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우리 안 볼게. 인플레이션 안 돼도 된다니, 인플레이션 올라도 상관 안 하겠다니까. 단, 우리는 이제 이걸 볼게. 완전 고용을 본다니까. 고용이 좋아지면 우리는 그때 가서 금리를 올릴 건가 말 건가 생각을 할게 라고 했는데, 고용이 좋아졌잖아요. 실업률이 떨어진 거니까. 실업률이 떨어지면서 고용이 올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이거 연준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거의 확률까지는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석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빠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실업률과 관련되어서 뺨을 딱 맞은 쪽은 어디다? 채권 시장이다. 채권 시장은 진짜 뺨 맞았어요. 이게 보시면 유럽 지수, 제가 러셀 2000 말씀드렸죠. 0.36 떨어졌다. 유럽 지수 말씀드릴게요. 독일은 1.65% 빠졌고,
영국은 0.88, 프랑스는 0.89, 유로스타 50은 1.32% 빠졌습니다. 오늘은 달러 환이나 이런 거 별로 얘기 드릴 게 별로 없네요. 90.97로 소폭 올랐고, 유로단은 1.18로 떨어졌습니다. 원화는 1187원 다시. 야, 이거 원화는 요즘 독자 노선이야.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우리끼리 해먹을 거야. 야,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장악하고 나자 환율도 자기 나름대로 움직이는, 물론 이제 폭이 작아서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재미난 시장이고, 위안화는 6.837로 뭐 비슷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환은 별로 얘기할 게 없겠고, 자, 10년물 0.721%. 제가 지난번에 막 이렇게, 자, 보세요. 0.5가 아니고 0.7이라니까요. 10년물. 그러면서 또 30년물은 그때 막 그랬죠. 1.3이 아니고 1.5라니까요. 막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0년물은 0.721%, 30년물은 1.473%입니다. 근데 어제 미국 10년물이 어떻게 됐는지를 봐야 되겠죠? 네, 어제 미국 10년물은 0.648이에요. 그리고 636. 그리고 30년물은 1.361%였어요. 많이 올랐죠? 두 자리 BP가 올랐다니까요? 많이 올랐습니다. 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두 가지로 뺨을 맞았죠? 근데 저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고용이 떨어져서 실업이 떨어지니까, 고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실업이 떨어졌으니까, 안정화됐으니까, 채권 시장 위험 선호 시장, 위험 신호 선호 시장이죠. 안 좋은 악재를 먹고 성장하는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호재가 떴으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죠. 네, 맞아요. 이거예요. 보통은 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한 달간에 걸쳐서 미국 채권 시장은 좀 이상하다 하면서 지켜봤잖아요. 뭐 때문에? 네, 채권 입찰 때문에 그렇죠. 채권 입찰이 1,000억 달러 다시 나온답니다. 네,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데요. 이게 맞다면, 이게 지금 2주에 한 번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스케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래서 또 2주에 또 나온다면 이거 채권 금리 어떻게 되겠어요? 쭉 금리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저점이 계속 올라가는 분위기잖아요. 지금 3주째.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 그러니까 막 이게 참 매번 그래요. 뭐냐면 얼마 전까지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제 미국 채권 시장만이 안전하다. 채권 시장이 최고다. 다 믿을 거 없다. 채권 시장이나 믿다. 그냥 달러만 믿기에는 또 좀 그러잖아. 이게 뭐가 안 나오니까 달러만 들고 있어. 생돈 현금 들고 있으면 뭐 알을 까나요? 종이가 점점 커져? 요만했던 지폐 종이가 막 이렇게 커져? 사절지처럼 커져? 아니잖아요. 안 커지잖아. 그러니까 채권을 갖고 있어야 알을 까잖아. 이자를 까니까 그래, 미국 채권이다 이랬거든요. 분위기가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꼭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다 러쉬를 해서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니까. 갑자기 제 신세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사장님을 만나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저는 가치주의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를 그나마 우리 독일마을 분들만 열광하는 거죠. 잘 몰라요. 이 책도 잘 안 팔려. 책도 안 팔리고 강의도 제 생각보다는 거의 안 팔려. 네. 근데 저는 이게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제가 설명을 쉽게 해드리는 거지, 투자에 대해 설명을 제가 쉽게 해드리는 거지, 투자 자체가 쉽다? 아니에요. 투자 자체는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 쓰던 뇌를 쓰는 걸 인간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 책에서 얘기했잖아요. 인간 뇌의 무게는 3%? 예, 3% 정도가 안 돼요. 뇌의 무게는. 근데 얘가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한 27%의 열량을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옛날 수렵 채집사에 그러고 먹을 것도 없어. 지금 뭐 들판에 놓은 곡식이 지금 막 익었는데, 익어 가고 있는데, 나달이, 그 옛날에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많이 쓰면 어떻게 돼? 굶어 죽는 거지. 막 기초 대사량이 쫙 올라와가지고 그냥 안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머리만 썼을 뿐인데 배가 쓱쓱 고파. 그래서 실제로 머리를 많이 쓰면 뭐가 땡긴다? 단 게 땡긴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안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책은 뭐냐면 쉬워요. 읽기는 되게 쉬운데 읽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읽고 나면 머리를 써야 되네. 머리를 쓰라 그러네. 하기 싫은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알긴 알겠는데 뭔가 확 이렇게 먹여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누워 있을게. 발톱 좀 깎아줘. 발 좀 닦아줘. 이게 아닌 거죠.
읽기는 잘 읽었는데 일어나서 운동하라네. 어? 아, 일어나서 돌아다니라네. 일어나서 뭘 보라네. 이런 게 힘들죠.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도 엄청나게 쉽죠. 근데 읽고 나면 뭐 이렇게 쉬운 강의가 다 있어 이럴 거야. 이렇게 누가 그렇게 댓글 쓰셨어요. 정말 잘 쓰셨어. 정확히 파악했어. 뭐 이렇게 쉬운 게 다 있어 했는데 읽고 나면 뭔가 이렇게 잔상이 남는 거죠.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투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 강의와 책은 우리 증권사 후배들이 좀 듣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러쉬로 오는데 여러분들 실력 쌓으셔야 되잖아요. 뭔가 제대로 가이드 해 드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서야 한국의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을 유태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유태인이 돼야죠. 유태인적인 금융 지식, 여기서 말하는 건 유태인적인 세계 지금 선두권의 금융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이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배님들 꼭 좀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서 그리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하세요. 이런 분들은 제가 다 경험해 봤잖아요. 피를 흘리면서 15년 정도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삶을 살았더라도 당장 1년, 2년 안에 커버리지하고 시장도 기회가 온 것 같다고 느끼잖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여러분들 기회 왔다고 느끼는데 이 기회 잡으셔야죠. 그럼 최대한 단숨에 나의 그 질곡들을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 방법들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애쓰셔도 되고 힘드셔도 돼요. 그게 여러분들 직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를 좀 하셔서 우리 여러분이 공부를 잘하고 잘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돼야 여러분 고객들이 수익을 내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좋아질 수 있어요. 같이 행복해질 수 있고. 예, 그러니까 꼭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죄송해요. 허튼 소리를 해가지고. 다시 미국 시장 돌아왔습니다. 예, 채권 시장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는 이게 이 다음 국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보면 쫙 빠지다가 쫙 올라서 끝났거든요. 채권 시장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까? 전 약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채권 시장이 그동안에 보여주었던 대안적 투자 대상으로서 아니면 또는 주력의 투자 대상으로서의 위치가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만 해도 충분했어. 나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됐어. 이랬는데 그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대안적으로 뭐야? 미국은 확실하지. 대안이 확실히 있죠. 채권이 아니면 어디야? 주식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더 강세였다라는 측면에 물론 채권 시장과 이렇게 일종의 세퍼레이트, 분리막이 있습니다.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하듯이 채권 하던 사람 주로 채권하고 주식 하던 사람 주식해요.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게 전자가 통과하듯이 2차 전지의 이 분리막을 양극재에서 음극재로 이렇게 음극재에서 양극재 왔다 갔다 하듯이 통과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네, 채권 시장에서 다른 대안인 주식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 그 점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여유가 있으니까 말이 점점 길어지네요. 네, 이제는 뭐 미국 시장은 중요한 거는 이제 저거 연준 의사 발언들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할 거니까 이거 필요 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네, 연준 인사 발언들 잘 봐야 되겠죠? 네, 실업률이 잘 나왔지만 실업률로 앞서 해석했던 하나에 해서 실업률 때문에 실업률이 너무 좋게 나와서 연준이 반응을 해서 주가가 떨어졌을 거라는 건 아니라는 거를 연준 의사 발언들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제롬 파월 아저씨께서, 제롬 파월 의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깍듯하게 제롬 파월 이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제롬 파월 이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용 성장 속도가 많은 사람이 예상한 것보다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명확하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 독일마을 분들은 명확하게 해석하셔야 돼요. 너무 명확해.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연준의 AIT? 정말 웃기고 있다. AIT면 무슨 대학교 이름이니? 그 정말 자동차 이름이니? 그런 것 좀 하지 마. 좀 제발. 그냥 평균 목표 물가제 이렇게 하세요. 평균 목표 물가제. 물가제를 이렇게 덩어리로 해가지고 물가 목표를 옛날에는 2.0%를 딱 고정해서 그거 근처에 오면 금리를 올리겠다고 했던 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의 목표 물가, 즉 2에서 2.5%? 이 정도 올 때까지 그냥 보겠다는 건데 평균이 되려면 에버리지가 되려면 가격이 꽤 올라가야 에버리지가 되잖아요. 그 자동차 그거 해보셨잖아요.
그 구간 단속 해보면 그 의외로 구간 단속 그 빨리 달려도 그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잠깐만 느리게 가면 평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응? 자, 다시 죄송합니다. 그 평균 물가 목표제를 얘기하면서 물가에 대해서 놔준 거 아니야. 물가의 고삐를 풀었잖아. 물가라는 말에 고삐를 풀었어. 고삐를 풀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고용 본다고 했는데 고용, 이 정도 고용 가지고 우리 반응 안 할 거라니까. 계속 시장에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시장의 반등이 이거하고 전혀 상관없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연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준은 이거 어떡하지? 고용 잘 나와서 이게 연준에 이거 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진짜 얘들이 정말 레이키드한 시장이야. 뭐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돈을 빼겠다 하면 그냥 바로 반응하면서 훅 하고 자빠지고 연준이 받쳐줄게 이러면 그냥 바로 올라요. 너무 레이키드해. 뭐 다른 계산이 없어. 저 요즘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복잡해져야 돼요. 뭐냐면 연준이 무슨 말을 하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자체 동력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의 자전거는 뒤에서 한 손으로는 달리는 걸 좀 잡아줘야 되는 분위기인 거죠. 예,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마를 때도 놓으세요. 빨리 못 달려. 잡지 마. 이러고 막 내가 알아서 달린다니까 이런 분위기까지 아직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연준의 영향력이, 물론 연준은 앞으로도 영향력이 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연준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찰스 에반스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연은 총재는 전날 물가가 현재 수준을 훨씬 윗돌고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다소 웃도는 2.5%에 이를 때까지 연준이 0에 가깝게 고정된 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약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다시 정리. 2.5%에 이를 때까지도 그냥 금리 0%, 이걸 누가 YCC라고 하더라고. 에이, YCC는 그거 아니지. 공부를 잘못했어. 제가 이것 때문에 한판 떴잖아요. 네. 근데 하도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입을 닫았습니다. 짧은 방송에서. 그거 아닌데요? 이게 좀 까치, 아닌 걸 자꾸 기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그렇게 얘기했냐면요. 시장에 소음이 너무 많아. 소음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뭐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막 얘기나 일반인들 보기 되게 대단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YCC예요. YCC. 내가 계속 추적해봤는데 YCC는 애시당초 그냥 건너갔는데 라고 얘기하려다가 그냥 네 이랬습니다. 저희 카페에 보면 관련 영상이 있어요. 네. 저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제가 싸우면 안 되죠. 그래도 그건 소음이야.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에릭 로젠 그린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월 고용지표가 전문가 예상보다 개선됐지만 미국 경제는 여전히 상당한 침체 국면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기 전에 아직 갈 길은 멀다. 다만 고용지표는 긍정적이었다. 자, 무슨 정리됐죠? 네, 고용지표 잘 나왔어도 아직 우리는 반응할 때가 아니라 그 정도는 반응이 안 되거든. 그 정도 찔러가지고 반응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인 거죠. 자, 미국 부양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떨어지자 레리 커럴로는 완전 고용 등을 이유로 추가 부양책 도입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 이게 완전 고용이니 8%가 어쨌든 그랬고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민주당과 신규 부양책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의학 전문지 코로나 관련 의학 전문지 렌시시, 러시아가 개발 중인 백신의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항체 반응이 도출되었다. 재미난 얘기예요. 아무도 러시아를 믿지 않았죠. 감히 러시아가? 그러나 저는 말씀드렸어요. 공산주의 애들이 의외로 기초과학이 강하다. 왜냐? 돈을 안 줘도 되거든. 먹이만 주면 공부할 수 있거든. 공부하고 싶은 오타쿠들은 난 다 필요 없고요. 밥만 먹여주고 살집만 주시고 그냥 생활할 수 있는 필수제만 주세요. 그럼 난 공부하고 싶으면 계속 공부할래요. 오케이,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 제가 너무 평안한데 죄송합니다. 그게 가능하더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에 대한 것도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오늘 제가 가능하면 독일마을 책방에서는 그거와 관련된 얘기를 살짝 언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 오퍼레이션 랩스피드를 이끄는 몬세프 슬라우이의 수석 고문은 11월 전에 백신이 배포될 가능성은 적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좀 떨어졌죠. 네, 어쨌든 이상으로 갑자기 그 주중에 있었던 인터뷰 생각에 갑자기 훅 달아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런 성향이 있어요. 네, 네, 꼰대기보다도 들이받는 그런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이 자꾸 아닌 걸 기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 독일마을 투자자분들은 소음에는 귀를 닫으시고 신호에 귀를 열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아지가 그만하라고, 이 자식아 미쳤냐, 그만 좀 해라, 지겨워 죽겠다 하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빌고요. 저는 아직 다래끼가 낫지 않았는데 다래끼가 꼭 나와서 월요일날 출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안녕. 끌어갑니다. 끌어갑니다. 끌어갑니다.